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민이 깊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젊은 시절에는 상투적이라고 여겼던 동서양 고전들의 인생론 및 삶의 철학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높아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또한 고전으로 일본의 오륜서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책입니다. 50에 읽는 오륜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륜서는 일본 전국시대 말기에 태어난 불패의 검객인 미야모토 무사시가 만년에 자신의 검술비법, 승부관, 인생관을 집약하여 만들어낸 책입니다. 오륜서의 소재는 상대를 먼저 베는 검법이지만 핵심 주제는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실전에서 승리하고 궁극적으로는 높은 경지의 정신세계로 나아가는 인생 철학입니다. 일본에 대한 거부감으로 배척하기엔 지금껏 없었던 일부 관점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간 봐왔던 고전의 대부분은 문인들, 즉 학자들이 펴낸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이 오륜도는 무인, 무사의 입장에서 나온 실전에 기반을 둔 인생 철학서입니다. 보다 보면 허허 인간으로서 어찌 그런 차마 내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겠소 라는 느낌의 것들을 실행해버립니다. 가령 이런 문장이 있겠네요. 무사시는 기본적인 도는 이기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뭔가 생소하지 않나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 자체를 즐겨야 행복하다. 와 같은 여타 철학 심리학 주장과는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저돌적인 측면이 인생의 중후반보다는 초반을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 수식어로 붙어 있는 50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생 후반에도 오륜서의 내용처럼 살 수 있다면 나이듦이 결코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륜서 함께 들어보실까요? 자연의 이치를 삶에 투영하라. 땅은 기초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 검도에서도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발전하고 확장할 수 있다. 조급해하거나 교만해 기초를 충분히 다지지 못하고 실전에 나선 무사는 곧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병법의 도를 터득하기 위해선 큰 걸 보고 작은 걸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얕은 곳에서 더 깊은 곳으로 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기초를 다져야 한다. 흔히 병법의 수련과 일상생활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병법의 도를 터득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헤쳐나가는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 물은 유연성이다. 기초는 닦았는데 유연성이 없으면 정체되고 응용이 어렵다. 물은 어떤 모양의 용기에 담는지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 네모가 되었다가 동그라미가 되기도 하고 작은 물방울이 되었다가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바다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병법자의 마음과 태도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물처럼 유연해야 한다. 불은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다.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전투에 대처하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가 하면 한순간 금방이라도 꺼질 듯 작아지는 변화무쌍한 불과 매우 흡사하다. 혼자든 많은 군사를 이끌고 싸우든 병법의 기본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미세한 변화도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안목을 기르고 소소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세심함을 갖추기 위해선 평소 수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바람은 유행이고 경쟁자다. 병법의 기본은 변함없지만 흐름은 항상 변한다. 기본을 유지하면서 다른 유파 검법의 흐름을 파악하고 세상 변화를 따라가야 최고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남을 알아야 나를 알고 비로소 상대를 제압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늘은 가능성이다. 도의 경지는 무한하다. 병법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고
하늘과 같이 안과 바깥의 구분이 없다. 따라서 병법의 도를 터득한 후에는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 인간의 편협함을 자각하고 마음을 바르게 올곧게 하며 꾸준히 연마하고 터득해야 지혜와 진리가 있는 하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태동한 자연철학 세계관인 음양오행설에선 목, 화, 토, 금, 수를 우주생성 변화의 5가지 원소로 정의하지만 무사시의 오류는 땅, 물, 불, 바람, 하늘이다. 음양오행설과 땅, 물, 불은 공통적이나 바람과 하늘은 실전 경험에서 도출한 무사시의 독창적 아이디어다. 당시의 전통적 자연관인 음양오행과 검도의 실전 경험을 결합시켜 5가지 자연적 현상으로 압축했다. 무사시는 육체적 무기인 칼의 세계를 정신적 문화인 도의 경지로 고양시켰다. 그래서 오륜서는 추상적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현실을 헤쳐나가는 승부사의 본질을 추구하는 점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가르침이 되었다. 일부 튼튼한 기초를 확립하는 법. 땅의 장. 겸손과 아량은 승리자의 특권. 병법의 도는 승리의 도다. 병법, 전쟁, 비즈니스, 스포츠 등 영역을 막론하고 승부가 판가름 나는 분야에서의 기본적인 도는 이기기 위한 길이다. 물론 승패는 병가지상사라고 하듯 승부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승리여야 한다. 최선을 다하고 지더라도 패배에 불과할 뿐 결코 승리는 아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입장의 도덕군자들이 강조하는 승자의 관용과 패자의 승복은 바람직한 덕목이지만 현실 세계와는 거리가 있다. 승자의 관용과 패자의 승복 모두 승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거나 후위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 이런 면에서 소위 겸손과 아량은 강자와 승리자의 특권일 뿐 약자와 패배자는 선택 불가능한 덕목이다. 겸손이란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기에 강한 자는 겸손하거나 거만해지는 선택 범위가 있다. 강한 자가 자신을 낮추는 건 겸손이고 자신을 높이는 건 거만이다. 반면 약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 없다. 자신을 낮출 수 없기 때문이다. 약한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건 비굴이고 자신을 높이는 건 허풍이다. 너그럽고 속이 깊은 마음씨를 의미하는 아량도 마찬가지로 승자의 특권이다. 무사시가 규정한 병법의 도에서 기본은 승리다. 분명하게 승리라는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무사시는 소위 막연한 도덕론자와는 구별된다. 리더로서의 능력, 전략가로서의 능력, 무기의 길이와 상관없이 싸움에서 이기는 병법 연마가 목적이므로 무기의 길이에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고 어떤 무기로든 상대를 이기는 병법의 도를 추구한다. 하나를 보고 스스로 깨우쳐 만 가지를 헤아리는 게 병법의 길이며 스스로 노력하며 병법의 도를 터득하려면 헤아리지 못할 게 없기 때문이다. 무사시가 모든 결투에서 승리했던 건 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전술과 무기를 바꿨기 때문이다. 정점은 1612년 4월 13일 긴 칼을 사용하는 관류의 고수이자 천하무적으로 인정받던 사사키 코지로와 작은 섬 후나지마에서 벌인 승부다. 해당 지역을 다스리던 다이묘가 정식으로 인정해 세간의 관심을 모은 결투 장소에 무사시는 약속 시간에 2시간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았다. 섬에서 긴장한 상태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약이 오른 코지로의 시야에 육지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작은 배가 들어왔다. 무사시는 배 위에 느긋하게 앉아 칼로 긴 노를 깎고 있었다. 자신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의 면전에서 치욕감을 느끼고 분기탱천한 코지로는 배가 해변에 다다를 즈음 장검을 뽑아 무사시를 향해 달려갔다. 단칼에 베려고 휘두르는 코지로의 칼을 피한 무사시는 긴 노를 휘둘러
코지로의 발을 쳐 넘어뜨린 다음 머리를 쳐서 즉사시켰다. 천하제일의 명성을 얻고 있던 코지로는 무사시도 이기기 어려운 상대였고 결투 장소는 상대방의 본거지였기에 지리적으로도 불리했다. 무사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측 가능한 장소에서 싸워선 승산이 낮다고 생각해 상대방의 심리를 흔들고 의외의 무기로 승리를 거뒀다. 약속 시간에 일부러 늦게 나타나 천하고수의 자부심으로 충만하던 상대방에게 본거지의 군중 앞에서 모욕감을 느끼게 해 심리를 흔들었고 상대방의 긴 칼보다 더 기다란 나무노로 일격을 가해 마무리했다. 50전으로 명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세상 모든 일에는 흐름이 있다. 춤을 출 때도 노래를 부를 때도 저마다의 흐름이 있으며 눈에 보이는 건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도 흐름이 있다. 무사가 크게 출세해 명성을 떨치는가 하면 한순간 몰락하기도 하고 장사꾼이 크게 이익을 얻는가 하면 파산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몰리기도 한다. 싸움을 할 때는 상대방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대방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순간을 공략해 상대방을 제압해야 한다. 병법을 제대로 구사하려면 동작을 하기에 앞서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오륜서 땅의 장. 순조로운 흐름과 그렇지 못한 흐름을 분별하고 흐름의 속도와 크기를 분별해 공격하는 흐름과 방어하는 흐름 등 저마다의 흐름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만일 무사가 공격할 흐름을 알지 못하면 병법의 흐름을 터득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륜서 땅의 장. 무사시의 통찰대로 세상 모든 일에는 흐름이 있다. 눈에 보이는 움직임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무사시가 강조한 흐름은 두 가지 차원이다. 미시적으로는 1대1의 결투장에서 상대방의 동작과 리듬을 파악하는 개인적 차원이다. 상대방이 자세를 취하고 칼을 휘두르기까지 동작의 흐름과 리듬을 파악하고 공격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해 승리하는 부분이다. 거시적으로는 지휘관의 입장에서 적군의 작전, 무기, 보급, 전투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해야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다는 의미다. 무사시는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리듬을 파악해 승기를 잡으라고 가르친다. 칼싸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아닌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흐름과 리듬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 골프가 대표적이다. 입문하고 초보로 연습하는 단계에서 코치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힘을 빼라다. 힘을 빼고 정확한 궤도로 휘두르기만 하면 공이 제대로 맞아 정확하게 멀리 나간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욕이 앞서서 힘이 들어가고 몸이 경직되어 공은 더 안 맞는다. 머리로는 힘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몸에 힘이 더 들어가는 동작은 고치기 어렵다. 일단 일정한 연습 기간과 연습량이 소화되고 스윙과 타격의 감각과 리듬을 느끼고 익히면서 힘을 빼는 단계가 필요하다. 골프 실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도 힘 빼기는 쉽지 않다. 골프에서 힘이 들어가면 무조건 무너진다. 격투기에서도 마찬가지다. 권투, 유도, 씨름 등에서도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기의 흐름을 이해하고 리듬을 타는 동작으로 완급을 조절하면서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고 빈틈을 파고들어 승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권투 선수의 펀치는 댄서의 율동 이상으로 리듬감이 넘친다. 유도와 씨름에서도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뒤집어 이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흐름을 타 상대의 리듬을 빼앗고 나의 리듬으로 주도하기 때문이다. 달리기, 수영 등에도 각자 특유의 호흡과 리듬이 존재해 동작에서 리듬감을 잃으면 몸이 굳어지고 파워가 나오지 않는다. 2부. 유연하게 응용하는 지혜. 물의 장. 지식과 현장 경험의 스트리트 스마트. 물처럼 유연한 마음을 기본으로 한다.
진정으로 병법의 도를 터득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한다. 그 다음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수련해 기술을 익히고 연마하면 틀림없이 병법의 도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오륜서 무리장. 검을 휘두를 때는 되도록 마음을 크고 넓게 가지고 집착을 버려야 한다. 다만 상대방을 확실히 쓰러뜨리고자 할 때는 오로지 상대방을 쓰러뜨리겠다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듯 싸움을 할 때는 상황에 따라 마음을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 병법 35개조 26조.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라고 비유했다.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남과 다투지 않고 제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이다. 땅의 기초를 만들었는데 물의 유연성을 터득하지 못하면 한계에 부딪힌다. 탁월한 이론도 유연함이 부족하면 세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간이 흘러 현실 적응력이 떨어지고 결국 도그마에 빠져 생명력을 상실하고 화석이 된다. 특정 시기의 패러다임이었던 시대정신이 다음 시대에선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지식의 습득과 의미의 깨달음은 비슷하나 다르다. 배울 학은 학생이 스승 앞에서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의 형상으로 지식의 전달을 의미한다. 깨달을 각은 스승의 가르침을 습득한 연후에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나타낸다. 즉, 배우는 학에서 출발해 깨닫는 각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 병법도 책과 스승으로 습득한 지식이 실전 경험의 필터를 거치면서 갈물이 되어야 비로소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아가 유연하게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1960년대 형식과 실전, 학습과 경험의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바둑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만 외워 바둑을 두면 두지 않는 것만 못하다. 상대가 오른쪽으로 공략하는지 왼쪽으로 공략하는지 또는 배후에 바둑알을 배치하는지 등 매우 유동적이다. 때문에 상대방과 나의 실력 차이가 없다 해도 실제 경기에선 얼마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전술로 바둑을 둬야 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순서만 기억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머리를 쓰고 자신이 생각한 내용대로 밀고 나가는 게 훨씬 낫다. 병법의 기본을 터득하고 유연한 응용력을 가지려면 매일 공부하고 수련하면서 실제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 책만 보고 연습만 해선 실감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실에서 승리하기 위한 병법의 도를 배우려는 사람은 일신 우일신하는 자세로 꾸준히 연마하고 터득해야 한다. 이는 병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문, 예술,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기초를 익히고 실전으로 경험을 축적해 역량을 키우는 경로는 보편적이다. 시작 단계에서 기초를 다지지 않고 속성으로 대충 배운 후 실전에 나서면 편법과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 쉽다. 다양한 응용은 단단한 기초에서 출발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인의 삶도 매일매일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우고 내면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병법처럼 현실의 삶도 추상적 이론과 현실적 경험이 접목되어야 배양된다. 기본 없이는 풍부한 지식, 화려한 학벌도 거칠애에 불과하다. 유연한 마음으로 응용력을 길러라. 총명하고 영리하다는 의미의 스마트는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풍부한 북스마트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확한 판단 능력을 갖춘 스트리트 스마트로 구분된다. 사회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현장 직업인의 스트리트 스마트가 학식 있는 학자나 전문가의 북스마트보다 세상과 인간을 훨씬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산업화 초창기를 이끈
1세대 창업주들은 대부분 가방 끈은 짧았지만 스트리트 스마트의 통찰력으로 커다란 성취를 이뤘다.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은 스트리트 스마트의 전형으로 수많은 일화를 남겼다. 197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중동시장 현지 조사단을 보냈는데 귀국 후 부정적 의견을 보고했다. 요지는 비가 내리지 않고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어 일하기 힘들다. 모래사막이라 물을 구하기 어려워 공사가 불가능하다 였다. 박정희가 정주영에게 다시 한번 현지 조사를 시켰더니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1년 내내 일할 수 있다. 더운 낮에 자고 시원한 밤에 일하면 된다. 사방천지가 모래자갈이라서 자재 조달이 쉽다. 물은 다른 곳에서 실어오면 된다. 이후 시작된 중동건설은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열었다. 현장 공사 경험에 기반한 스트리트 스마트이기에 가능한 역발상이었다. 책과 자료로 습득한 북스마트, 소위 학자들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경지다. 책만 많이 읽고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황된 경우가 많고 남이 한 이야기를 변주해 자신의 생각인 양 말한다. 반면 경험만 있고 책으로 얻은 지식이 없으면 협소한 생각에 갇혀 아집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책으로 얻은 지식과 현장 경험을 접목해야 스트리트 스마트의 역량이 갖춰진다. 평정심을 유지하면 살 길이 보인다. 무사는 목숨이 일각에 달려있는 긴박한 전쟁터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지나치게 긴장해서도 안 되고 긴장을 늦춰서도 안 되며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바로잡으면서도 마음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며 몸이 빠르게 움직일 때도 마음은 평소처럼 평온하게 움직여야 한다. 오륜서, 무리장. 무사가 죽고 사는 건 검과 손에 달려 있다. 치고 들어오는 공격을 막는 데 급급해 상대방을 쓰러뜨리려는 마음이 깃들지 않은 검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병법 35개조 3조. 편안하되 안일하지 않고 긴장하되 경직되지 않는 중용의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싸움의 중심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본질이고 몸은 현상이다. 몸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평온하고 몸은 멈춰 있어도 마음은 긴장해 주위를 살펴 적을 봐야 한다. 무사의 평정심은 종교의 수도자가 추구하는 마음의 평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수도자는 수도자의 참선이 자기 내면과의 대화라면 무도자의 평정심은 적수와 겨뤄 삶과 죽음이 판가름나는 치열한 승부의 현장에서 발휘되는 전투력의 차원이다. 수도자가 참선하다가 마음이 흐트러졌을 땐 다시 추스르면 그만이지만 결전장의 무사가 결정적 순간에 마음이 흐트러지면 적의 칼에 맞고 목숨을 잃는다. 상대방에 대한 공포, 분노와 같은 감정에 휩싸여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고 허점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되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며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꾸준한 수련으로 실력을 배양하고 부담감을 견디는 강인한 체력을 키워야 한다. 무사시는 적과 대결하는 승부사라면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상대방의 심리도 파악해야 하고 상대방의 특성에 따라 당황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한다는 것.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선조의 말씀을 깊이 새겨 병법의 도를 깨우치는 게 무사의 소임임을 깨닫고 느긋하게 정진하라. 오늘은 어제의 나에게 이기고 내일은 한 수 아래인 자에게 이겨 훗날에는 한 수 위인 자에게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단련에 힘쓰고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단련하라. 오륜서 무리장. 바위 같은 마음이란 흔들림 없이 강하고 굳센 마음이다. 모든 병법의 이치를 스스로 터득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의 마음은 인간은 물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식물조차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강인하다. 그러므로 무사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이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병법 35개조 34조. 땅에서 기초를 쌓았으면 물로 유연성을 배우고 응용력을 키운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쉬지 않고 흘러내리는 물처럼 몸을 낮추고 꾸준히 수련해야 한다. 기본을 익히고 유연하게 응용하는 자세, 기본에 충실하지만 기본에 집착하지도 않는 응용력, 어떤 경우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정에 이끌리지 않는 마음의 힘, 부단히 자신을 수련해 높은 경지를 추구함은 무사히 기본 덕목이다. 물이 항상 흐르듯 무사의 길도 정체되어선 안 된다. 꾸준히 수련해 자신을 이기고 발전해야 한다. 타인을 이기기 위한 무사의 도는 결국 매일매일 자신을 이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수련이 무사의 길이다. 무사시는 1000일의 연습을 단일화하고 10000일의 연습을 연일화했다. 단련이라는 글자에는 진정한 무예를 익히려면 1000일, 10000일을 수련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를 가슴에 깊이 새겨 1000일, 10000일 부지런히 수련의 수련을 거듭하다 보면 반드시 필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가르쳤다. 매일매일 자신을 이기며 나아가라.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에서 설파한 1만 시간의 법칙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아주 뛰어난 천재를 제외하곤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최소한 1만 시간을 투자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천재라고 칭송되는 사람들도 사실 젊은 시절 투자한 1만 시간이 바탕이 되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관찰이다. 1950년대 전성기를 보낸 전설의 프로골퍼 벤 호건은 하루도 쉬지 않는 연습벌레였다. 그는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캐디가 알고, 사흘을 쉬면 갤러리가 안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오늘날 우리나라 골퍼들에게도 회자되는 경구는 골프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용되는 보편성을 확보했다. 세상에는 명인이 많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명인들이나 각 분야의 리더들은 꾸준한 정진으로 부단히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3부 50에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불의장. 어떤 상황에서도 주동적으로 움직여라. 기회를 잡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상대방이 공격해오기 전에 기회를 잡아 먼저 공격하는 방법을 선의 선이라 하고,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오길 기다렸다가 빈틈을 공격하는 방법을 후의 선이라고 한다. 마지막은 대등의 선으로 서로 공격하는 가운데 먼저 기회를 잡아 공격하는 방법이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상대보다 먼저 기회를 잡아야 한다. 오륜서, 불의 땅. 먼저 기회를 만들어 잡는 자가 이긴다. 기회를 잡는 방법은 선의 선, 후의 선, 대등의 선 3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모두 선이라는 점이다. 공격을 시작하는 것과 기회를 포착하는 건 다르다. 선제 공격이라도 일격필살의 기세가 부족한 허세는 약점만 노출할 뿐이다. 선제 공격이든 역공이든 맞서기든 중요한 건 표면적으로 보이는 공격 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회를 누가 잡았느냐라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무사시는 전장의 주동성을 강조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은 공격에 유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적은 방어로 일관하도록 유도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선수를 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동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격과 방어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칼싸움에선
기회가 순식간에 생겼다가 사라진다. 이때 침착하게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의 선은 현대 검도에서도 가장 정확하고 깨끗한 승리로 인정하는 공격이다. 적의 형세를 파악하고 본격적인 공격 이전에 선제 공격으로 예봉을 꺾어라. 그리고 적군의 기세가 꺾이는 순간 강하게 몰아붙여 승리를 확정하라는 무사시의 가르침은 1대1에서든 집단 간의 전투에서든 병법의 기본이다. 상대의 입장에서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심리 상태를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대규모 전투에서도 적군을 두려워하면 소극적이 된다. 1대1로 싸울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은 병법에 밝고 지략이 뛰어난 상대를 만나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승리한다. 오륜서 불의장. 무사는 마음속에 물레를 지녀야 한다. 어떤 상대를 만나든 상대방을 실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 물레를 돌려보면 강점과 약점, 옳고 그름, 긴장감과 느슨함 등 상대방의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다. 병법 35개조, 10조. 역지사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삶의 지혜를 전한 맹자의 교훈은 무사시가 가르치는 전술의 핵심이기도 하다. 중국 전국시대 책략가 손무는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 백전백승,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한다 라고 지적하면서 적군 정세의 관찰법인 상적과 적군 정세의 판단법인 요적 세 가지로 구분했다. 외부 동태로 적군의 의도를 파악하고 객관적인 환경 변화에 근거해 적군의 행동을 판단하며 내부 동태로 적군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다. 무사시는 말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대방을 쓰러뜨리긴 쉽다. 그러나 싸움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 무사시의 관점에서 승부사에게 중요한 건 강함이 아니라 승리다. 승부의 세계는 강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약하다고 지는 것도 아니다. 생사를 걸고 맞붙는 결투에서 남이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처럼 상대방은 강점만 보이고 우리 편은 약점만 눈에 들어오기 쉽다. 하지만 사실 똑같은 입장이다. 강해 보이는 적도 약점이 있고 걱정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교만에 빠져 있거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무사시는 항상 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가르친다. 쥐의 세심함과 소의 대범함을 겸비하라. 서두우수란 쥐가 가진 세심함과 소가 가진 대범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싸움에서 쥐의 세심함으로 상대방의 소소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도록 하되 좀처럼 결말이 나지 않거나 절호의 기회가 오면 소의 대범함으로 과감히 상황을 쇄신하고 기회를 잡아 상대방을 제압해야 한다. 오륜서 불의장.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작전에도 전장은 격변하게 마련이다. 고대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전투는 격동이다. 따라서 전쟁터에선 모든 일이 격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경험담을 남겼다.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조조도 전략 전술에서 임기응변을 가장 중요시했다. 작전 없는 전투는 없지만 작전대로 전개되는 전투도 없다. 장수는 세부적 사항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출진하되 유기체처럼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따라 대범한 사고로 국면을 전환하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철저하게 준비하되 실전의 팽팽한 대치 상황에서 관점 변화로 승리의 기회를 잡는 접근은 사업에도 통용된다. 1959년 틈새 시장을 겨냥한 세라믹 전자부품 판매는
일정 수준에 이르자 정체되기 시작했다. 이나모리는 신제품을 개발해 고객들에게 소개했지만 반응은 냉랭했다. 고심하던 젊은 사장은 당시 일본 시장에서 미국산 수입품의 인기가 높다는 점에 착안해 관점을 전환했다. 교토 세라믹 제품을 미국에 판매한 다음 일본으로 들여오는 역발상이었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 기존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 기업과 달리 품질 좋고 가격만 적절하면 구매를 시작하는 철저한 실용주의의 미국 기업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1년여간의 문전박대 끝에 가까스로 첫 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 대형 기업으로 판로가 확대되었다. 미국에서 확보한 인지도를 기반으로 일본 대기업들의 납품을 시작해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4부 흐름을 읽어 방향을 잡는 시간. 바람의 장. 강함을 이기는 단호한 의지와 유연한 전술. 검을 세게 휘두르려 하면 몸의 균형이 무너져 자세가 흐트러진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공격이 둔해지고 자칫 검이 부러져 위험해진다. 그러므로 검은 적당한 강도로 휘둘러야 한다. 대규모 전투에서도 강력한 군세로 밀어붙이면 상대도 강력하게 대응하므로 오히려 승패를 가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강함의 집착을 버리고 지략을 발휘해 다양한 병법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 오륜서 바람의 장. 강한 칼이 좋다거나 약한 칼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적을 베는 칼이 있을 뿐이다. 강하게 휘둘러 적을 베면 좋은 칼이고 약하게 휘둘러 적을 베도 좋은 칼이다. 세게만 나가면 오히려 약점이 되기 쉽다. 상대방이 세게 나오면 오히려 물러서고 상대방이 물러서면 나아가 공격한다. 기초를 다지고 노력하고 축적하는 과정. 비법은 없으니 기본에 충실하라. 학창시절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라는 격언을 자주 접했다. 본래 왕도는 기원전 6세기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페르시아 제국이 수도에서 지중해 연안 4대 중심 도시를 연결하도록 건설한 2400km의 길을 의미한다. 통상 3개월이 걸리는 거리를 왕도를 달리는 왕의 전령이 일주일 만에 주파한 고속도로였기에 이후 왕도는 지름길의 대명사가 되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예습과 복습을 충실히 하면 자신의 재능 범위에선 최고의 성적을 받는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기에 좀 더 쉬운 방법인 왕도와 비법에 관심이 가는 건 자연스럽다. 공부란 기초를 다지고 꾸준히 노력해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젊은 시절 타고난 재능으로 잠깐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어도 세월이 흘러 대가로 인정받으려면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젊은 천재는 있어도 젊은 대가는 없다 라고 말한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라고 말했다. 비법은 실체가 없고 편법은 오래가지 못하며 꼼수는 언젠가 더 큰 후유증과 역풍을 부른다. 삶에도 편법이 있고 정도가 있다. 지엽적 기법이나 왜곡된 편법을 동원하면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도 결국 실체가 드러난다. 인간 세상의 어떤 분야에서나 길게 보고 멀리 가려면 정도를 걷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는 모든 이가 명심해야 할 덕목이다. 5부 세상의 도리를 따르려면 하늘의 장. 멀고도 가깝게 넓고도 세밀하게. 오륜서는 하늘의 장으로 마무리된다. 하늘의 세계는 지혜와 진리의 세계다. 지혜와 진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모든 걸 품으며 세세함을 갖추고 넓으면서 좁고 멀면서 가깝다. 이 세계에 이르기 위해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부지런히 연마해야 한다. 하늘은 무한한 가능성과 영원 불멸을 상징한다. 불교의 관점이 짙은 이 대목은 인간이 수련으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무사의 삶이란 수련으로 병법의 도를 깨달아 하늘의 경지에 도달하는 여정이라고 규정한다. 무사시가 평생을 추구한 검도의 지향점은 하늘이었다. 현대인도 삶에서 종교, 고전, 가치, 이념 등 나름대로의 지향점을 가진다. 그리고 이를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기준점으로 삼는다. 때로는 부모님, 스승, 친지 등이 멘토 역할을 한다. 울고진 마음으로 낮춰 높이 오른다. 배가 아무리 커도 바다를 덮을 수는 없다. 최고의 능력자도 인간인 이상 전지전능하지 않다. 육체적, 정신적 한계가 있는 인간은 수명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주어진 시간 범위에서 앞선 세대의 유산을 물려받고 개인적 노력으로 발전시켜 다음 세대로 물려주고 떠날 수는 있다. 이런 과정에서 올바른 가치체계는 지향점이 되고 겸손한 자세는 타인과 연대하고 협력해 역량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올바른 자세로 노력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자칫 빠지기 쉬운 편협의 함정을 피하고 높은 성취를 이루는 기반이 된다. 중국 근대사에서 거상으로 칭송받는 호설함은 큰 상인의 도리는 곧 인간의 도리라는 말을 남겼다. 즉, 남을 속이지 않고 왜곡된 길을 걷지 않으며 원칙을 지키는 사업가의 길을 표현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일정한 결핍을 가졌던 경우가 많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의 과정에서 역량을 확장하고 성취를 이룬다. 또한 내부적 자부심에 기반한 겸손한 태도가 공통적이다. 겸손이란 자신의 입장에서 더욱 낮추는 태도다. 따라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강한 자의 선택이고 약한 자는 겸손할 수 없기에 겸손하려면 일정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 오륜서의 핵심은 현실 경험에 기반한 자신감과 평정심이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경험적 교훈이다. 승부의 중심은 몸이 아니라 마음임을 강조하는 무사시는 무기를 다루는 기술을 외공으로, 강인한 정신력을 내공으로 규정한다. 내공을 높이기 위해선 편협함을 경계하고 올곧은 마음으로 자세를 낮춰 부지런히 노력하고 터득해 궁극적으로 하늘의 경지에 오를 걸 조언한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경지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각 부 혹은 각 장마다 재미있고 도움될 만한 일화들이 참 많았는데요. 영상에서는 그래도 책이 오륜서인데 오륜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일화들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제 영상만으로는 부족하다 혹은 난해하다 싶은 분들은 책을 구매하셔서 그 일화와 함께 접하시면 수월하게 이해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중국이나 일본 관련 도서를 다룰 때 늘 악플이 붙습니다. 좋은 건 받아들이되 사상적으로 영향 미칠 부분은 배척하면 됩니다. 모든 다른 나라 책들을 배척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민족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좋은 지혜나 좋은 지식을 수용할 땐 관대함을 양념으로 살짝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은 대한민국에게 의미 있는 달입니다. 깜짝 영상을 준비 중인데요. 큰 기대는 안 하셔도 좋지만 기존 영상들과는 좀 다르다는 정도만 미리 공지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